그 오늘 수업 프린트에 보면은 36쪽부터 나와 있어요. 36쪽부터. 36쪽을 그 프린트를 펴 놓으시고 우리 일단 했던 거 복습부터 좀 해보고 자, 이제 처음 했던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같은 거. 자, 요놈의 값을 l이라는 특정한 상수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때 민영아, 얘는 무슨 값이라고 부를 수 있다? 뭐라고? 극한값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극한값. 극한값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뭐 한다라고 말하죠? 발산의 반대. 수렴한다. 그치? 수렴한다.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근데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구해봤더니 이게 뭐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려. 요럴 때 이런 걸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말하고요. 발산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한대라는 극한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발산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개념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조금 자세하게 말하면 무엇과 무엇이 똑같은 거다, 민영아? 그치?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각각 존재하고 그것이 똑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맞죠? 이게 이제 리미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극한값을 찾는 문제 중에서 부정형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부정형들 4가지 형태로 배웠었는데, 부정형 윤호야, 부정형이 어떤 꼴이 있었더라? 0분의 0. 그지? 0분의 0꼴 이런 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꼴이 있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무한대 곱하기 0꼴, 0 곱하기 무한대 꼴, 보세요. 이런 꼴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인수분해를 해주거나 또는 뭘 해줘서 유리화를 해줘가지고 0분의 0꼴이 되게 만드는 범인을 찾아서 걔를 어떻게 해주는 거였어요? 약분시켜주는 거. 그치? 0분의 0꼴이 되게 만드는 범인을 약분시켜주는 게 0분의 0꼴을 푸는 방식이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거는 재영아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딱 그 푸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딱 말할 수 있었는데, 맞아. 근데 그냥 최고차항 아니고 누구의 최고차항? 분 5의 최고차항으로 다 어떻게 버린다? 모든 항들을 다 나눈다. 이게 풀이 방법이었어요. 근데 풀다 보면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분모분자의 최고차항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거 얘기했잖아. 만약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어서와 분자가 차수가 더 커. 그러면 하경아 무조건 어디로 가죠?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무조건 가고, 분모가 차수가 더 커. 그럼 무조건 0으로 간다 그랬죠. 분모 분자가 차수가 똑같을 때 그때 그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요걸로 수렴하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가 높은 애가 장땡이다. 차수와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였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거였죠? 요거 이렇게 나눴었는데, 유리식 형태인 거랑 무리식 형태인 걸로 나눠가지고, 유리식 형태인 거는 너무 단순했어. 답이 무조건 무한이면 뭐였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그러니까 거기 써져 있는 항들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애를 그냥 따라가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리식 형태인 것은 유리화를 한번 시켜가지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만들어서 요 꼴로 풀어버리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형태는 뭐 다 짬뽕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필요하다면 인수분해를 시키고, 유리화가 필요하다면 유리화도 시키고, 통분이 필요하면 통분도 시키고, 약분이 된다면 약분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다른 꼴로 바꾼 다음에 풀어내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형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 미정계수 구하는 거 있었죠. 미정계수 구하는 거.
미정계수 구하는 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꼴이 만약 자 얘가 특정한 l이라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했어 라는 조건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x가 a로 갈 때 만약에 이 친구가 0으로 가고 있는 게 보여. 이 친구가 0으로 가고 있는 게 보여. 그럼 유나야 자동으로 fx도 어디로 가야 돼? 얘도 무조건 0으로 가야지만 이렇게 l이라는 값을 수렴할 수 있었죠. 거꾸로 분자가 0으로 가는 게 보여. 그럼 무조건 또 분모가 같이 0으로 가줘야 돼. 그지? 요런 게 요 모양이었고요. 또 하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때 gx분의 fx가 역시 특정한 l이라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한대요. 여기서 이제 무한대로 갈 때 그때는 얘네 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fx랑 gx는 서로 차수가 어땠겠구나. 어땠겠다? 같았겠다. 차수가 같았겠다. 얘가 2차식이면 얘도 2차식이었을 거다. 그리고 얘가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 두 개를 섞으면 요거 분의 요거 만들면 L로 가겠구나. 그치?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내가지고 그걸 합쳐서 모르는 개수들을 찾아내는 형태. 이런 게 미정계수 문제였고요.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중요한 모양이라고 그랬죠. 어서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정리까지 얘기했었죠.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만약에 fx하고 gx 사이에 이렇게 hx가 껴있는데 여기다가 극한을 보내보니까 얘네 셋 다 리미트를 보내보니까 리미트 x가 a로 간다 이렇게 보내보니까 fx가 뭐 k로 수렴을 했는데 gx도 같이 k로 수렴을 하면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이 hx도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무조건 이 리미트를 붙이면 얘도 무조건 k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샌드위치 정리였죠. 그죠? 이런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서 그 36쪽에 있는 문제를 몇 개만 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좀 해볼게요. 혜원아 문 좀 닫아줘. 그 프린트에 보면 21번 문제 있죠? 21번. 자, 21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리미트를 보면서 어서와 강혁아. 자, 첫 번째 리미트를 보니까 핸드폰 안 낸 사람도 있네요. 핸드폰 주세요. 오면 항상 딱 핸드폰 넣고 뒤에 프린터 하나 챙겨서 앉으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빠진 거 들었나? 왜? 빠진 거 들었어? 저요? 저 안 빠져요. 제가 오늘 안 너 화요일 안 빠졌나? 네, 안 빠져요. 안 빠졌나? 네. 안 빠진 게 아니라 잤구나. 그죠? 네. 맞아. 자, 21번을 보면서 복습을 해보면 강효가 21번을 딱 봤을 때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게 딱 보여? 그지?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딱 보이죠? 근데 9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으니까 시윤아 이런 상황일 때 분자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만 해? 0으로 꼭 가야 돼. 그치? 그럼 그걸 다시 말하면 요 분자의 x자리에 1 넣었을 때 분자의 x자리에 1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이 값이 0이어야 돼.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f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구나. 이걸 찾으라는 거죠. 그쵸?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요 리미트를 보면서 유나야 이거 보면 둘 다 분자 분모 둘 다 약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분모는 어떻게 되지? 분모? 그렇지. 이렇게 되죠. 분자는 그냥 fx로 한번 묶을까요? fx로 한번 묶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요거 보이나?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요 모양이 얘랑 완전히 어때요?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맞죠? 그럼 우리는 요거를 쏙 뽑아내가지고 요 빨간 네모 박스 친 부분 빨간 표시한 요 부분을 쏙 뽑아내가지고 얘가 어디로 간다라고 봐도 될까? 얘가 9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여기 앞에 똑같은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9로 간다면 그러면 남은 것만 써볼게요. 자, 9로 가는 애는 앞에 이렇게 빼놓고 남아있는 애들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하고 남아있는 것만 써봐. 남아있는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 요것만 남았죠 지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 리미트는 더 이상 부정형이 아니에요. 그죠? 부정형이 아니라는 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에다가 1을 갖다 때려 넣으면 돼. 그치? 혜원아 그럼 x에다 1을 때려 넣으면 분모가 뭐가 돼? 3이 되죠? 그리고 분자도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다가 1 집어주면 f1이잖아. 근데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리는 문제죠. 21번.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2번이 이제 리미트 두 개가 같이 묶여져 있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던 유형이에요. 22번도 볼게요. 자, 22번은 민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민영아, 요 첫 번째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봤을 때 네가 fx에 대해서 생각나는 걸 한번 얘기해 볼래? fx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있잖아. 이 극한이 지금.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친구를 얘기해 볼래? 형진이. 그래, 형진아. 자, 여기서 fx를 봤을 때 fx에 대해 뭘 알려주고 있나요? 최고창이 뭔데? 그러니까 x제곱? 그럼 몇 x제곱이 있을까 fx에? 3x제곱 있겠지. 그럼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뭘까? 요게 지금 어디로 갔어요? A로 갔잖아. A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봤을 때 생각나야 되는 거는 무한대로 갔잖아. 무한대로 갔는데 분모가 1차식이잖아. 그러면 분자도 무조건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이어야 돼. 근데 여기 3x 제곱이 있잖아요. 이런 게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형진이 말처럼 fx는 반드시 3x 제곱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3x 제곱이 있으면 그 3x 제곱이랑 요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1차항이 나올 텐데 여기를 몇 x라고 써야 할까요? ax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3x 제곱이 지워지면 결국 요 놈이 분모의 최고차항이 되고 요 놈이 분모의 최고차항, 얘가 분자의 최고차항이잖아. 그러면은 1분의 a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는 ax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형진이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뭐 뒤에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요 첫 번째 극한을 봤을 때. 자, 그럼 두 번째 극한으로 가서 강혁이가 두 번째 리미트를 봤을 때 생각나는 거.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니까 x에 0을 넣었을 때 f0의 값이 몇이다? 0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이 f0이 0이다를 더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fx의 상수항이 얼마라는 거예요? 상수항이 0이란 말이랑 똑같지?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하고 이거까지 써놨으니까 뒤에 상수항을 붙일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 싹 지워버리면 이게 fx의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fx의 모양. 그럼 강혁아 이 모양을 이제 어떻게 해야 a를 찾을 수 있을까? 그쵸?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제 a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x가 어떻게 되겠어 다? 약분이 될 거예요. 약분이 될 테니까 자, x가 0으로 갈 때 이거 분모 사라졌고요. 3x 플러스 a 이것만 남겠죠. 얘는 부정형이다 아니다? 부정형 아니다. 그러니까 x에다 그냥 0 넣으면 된다. 그럼 뭘로 가? a로 가겠지. 근데 그 a가 2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a는 2네요. 요게 답이다. 그쵸?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과 숫자로 가는 극한 두 개가 붙어있는 문제 패턴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3번이 윤호야 뭐에 대한 문제야? 23번 샌드위치 정리.
요거는 시험에서 만나면 만약에 이런 걸 만났다면 이건 한 30초도 아니야. 10초 안에 풀고 넘어가야 돼요. x가 무한대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보세요. 자, 요렇게 생긴 식에서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이쪽 거 봐봐. 이거 어디로 가겠니?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 그지? 최고차항만 봐. 최고차항. 요거 3. 요거 마3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로 갈 거야.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녀석도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럼 중간에 껴있는 fx는 딴 데로 갈 데가 없죠. 그죠? 답도 뭐야? 마이너스 1. 이거 나오면은 10초 안에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요 37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프린트에 나머지 다 지워놨는데요. 24번이랑 27번부터 29번까지 요렇게 네 문제는요,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려준 풀이 영상들 있죠? 풀이 영상들, 그 김상수 원장님이 찍어 놓으신 풀이 영상들 있거든요. 거기에 풀이 영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막히면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풀어 보시고, 지금은 거기 프린트에 있는 25번만 하나 풀고요. 그리고 우리 연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을 볼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인데, 요거는요,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꼴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이놈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의 분수로 좀 바꿔볼게요. 한 덩어리의 분수로.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을 먼저 재영아 뭐 해야 될까? 통분해줘야 돼요. 그죠? 통분. 그러면은 x 플러스 1분의 하고 뭐라고 써야 될까, 재영아? 일단 얘는 그대로 쓸게요. 요 그대로 쓰고 플러스, 그죠? 그럼 a를 뿌려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ax 플러스 a, 이게 통분한 거죠? 거기에 앞에 얘가 이제 붙어 있었으니까, 자, 이걸 우리가 하나의 분수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다. 그쵸? 우리 강혁이하고 서현이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강혁아, 너 요즘 운동하니? 무슨 운동하니? 헬스? 맨날 하니? 야, 헬스가 중요해? 수학이 중요해? 너 요즘에 너무 젖은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만약에 헬스를 해가지고 수학 시간에 자꾸 졸면은 헬스를 하지 말든가. 병행을 할 거면은 네가 딱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하든가. 서현이도 헬스하니? 아니죠? 정신 차리시고, 강영아 졸리면 뒤에 나가서 해.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모양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네. 일단 x가 1로 갈 때 분모가 확실히 어디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보이잖아. 그럼 반드시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가 0이란 얘기죠. 그지? 그러면 유나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a 자리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을 수 있죠. 그죠?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a 넣읍시다. 넣으면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1 넣었을 때 x 2x,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기 불편하잖아. 이건데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겼으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몇 배 할까요? 2배 할까요? 그죠? 2배 하면은, 자, 여기는 앞에 2가 하나 붙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생기고, 요거 마이너스 1 되고, 요것도 마이너스 1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치? 서연아, 얼마로 인수분해야 될까?
요거 이렇게 생겼고, 자 요게 1, 2에 1, 1에 부호가 어떻게 붙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 부호 뭐야? 위에가 어? 위에가 뭐라고? 위에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식이 뭐가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제 0분의 0꼴이 되게 하는 범인을 잡았다. 민영아, 범인이 누구야? 그쵸, x-1이 범인이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지워버리니까 지우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부정형이 아니잖아, 민영아. 그래서 x자리에다 얼마 그냥 넣으면 돼, 이제? 1을 넣어버리면 돼. 1 넣으면 어떻게 돼, 값이? 2 곱하기 2분의 3 되나? 맞죠? 이 값이 그러면 지금 누구의 값을 구한 거예요? 이쪽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구한 거죠? B 구한 거죠? 네, 그래서 B 값이 4분의 3이다 라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A 값은 아까 전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구했고, B 값이 요거니까 민기야, 답이 뭐야? 4분의 5. 그렇죠, 4분의 5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나머지 문제 중에서도 막히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 풀이 영상을 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넘어가서 이제 연속으로 갈게요. 연속 40페이지. 연속은 이제 극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극한을 잘 개념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연속은 되게 쉬워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연속이라는 말 자체가 얘하나 무슨 뜻이지? 연속? 그게 어떤 느낌이야? 연속? 그지, 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거 우리 연속적이라고 하죠, 그쵸? 그런 뜻이에요. 함수의 연속이라는 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래프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 없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연속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수학이니까 이 연속이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해보자 이거야. 일단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한번 정의해봅시다.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 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점에서 지금 당연히 이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그럼 여기서 연속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연속이라는 건 이 지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여기를 목적지로 해서 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일단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지점에 색칠도 되어 있잖아. 그럼 무엇도 똑같아요? 함수 값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A 지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A 지점에서 연속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러니까 a에서의 극한값이랑 fa, 이건 무슨 값이지 강여가? fa, a에서의 함수값.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어떠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a라는 지점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연속이다의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속이 아닌 경우를 몇 개 보여줄게요. 연속이 아닌 경우.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뽕 뚫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점이 여기 하나 이렇게 찍혀 있어요. 자, 그럼 이 함수는 A라는 지점에서 정거나 연속이니 아니니? 연속 아니지. 그럼 여기서 연속이 아닌 이유를 말해볼까? 그렇죠, 이어지지 않아서인데 그거를 방금 전에 얘기한 요 개념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자, A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하죠. 우리 앞에서 우리 복습하면서 맨날 얘기했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무엇과 무엇이 같으면 되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되는 거죠. 지금 좌극한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목적지가 여기고, 우극한도 이렇게 와가지고 목적지가 여기잖아. 목적지 똑같죠? 극한값 존재합니다. 함수값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함수값은 어디야? 여기에 찍혀있는 점, 여기가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는 해요, 각각. 근데 걔네들이 어때?
달라. 그래서 연속이 아닌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A인데 함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것도 당연히 누가 봐도 불연속이지. 그지? 그럼 하경아, 이번에는 얘가 불연속인 이유를 설명해라. 그럼 뭐라고 설명할까? 맞아요.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아예 다르잖아. 그러니까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민영아,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쉬운 거부터.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뭐가 달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얘는 그 불연속인 거예요. 근데 얘는 극한값 존재하나? 하죠. 여기가 극한값이죠. 함수값 존재하나? 안 하나?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민영아. 우리 밤 11시에 우리 전화통화 했잖아. 그지? 우리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꼭 대답하기로 했잖아. 그지? 자, 다시 요거 극한값 존재해요. 함수값도 존재해요. 점 찍혀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어때? 달라. 값이 달라.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불연속인 거야. 얘는 왜 불연속이라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예요. 맞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민기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뻥 이렇게 됐어. 이것도 불연속이죠? 불연속 아니야? 이건 왜 불연속이에요? 이렇게 늦게 와. 맞아요. 얘는 극한값 존재하고 극한값은 이렇게 지금 좌극한 우극한은 같은 데로 오고 있잖아. 목적지가. 그러니까 극한값은 존재해요. 근데 여기 뻥 뚫려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점이 없죠. 점이 없다는 얘기는 이 A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인 거다. 맞죠? 정리. 자, 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달라서 불연속.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이다. 그지? 불연속인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다면 연속이 뭔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1쪽에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어떤 점에서 그 연속이다를 얘기했으면 이 오른쪽 페이지 41페이지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구간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구간이라는 건 선이니까. 그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구간을 나타낼 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너무 길어.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길어. 구간을 나타낼 때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간들을요 간단하게 이 아래에 있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1대1로 대응시켜서 보면 여기 등호가 붙어 있는 쪽은 이렇게 대괄호 형태로 구간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닫아주면 A 이상 B 이하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등호가 없는 거 있죠. 이렇게 등호가 없는 거 초과 미만,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괄호 있죠. 이렇게 잡아주면 이거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 이런 구간을 말하는 거야. 그럼 한쪽만 등호가 있으면 한쪽만 이렇게 대괄호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양쪽 다 이렇게 대괄호로 끝나는 구간 있죠?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을 우리가 특별히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구간의 마지막 숫자가 정확히 보일 때, 그러니까 1부터 3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누구야? 1이지. 제일 큰 숫자가 누구야? 3이지. 이렇게 제일 끝에 숫자를 정확히 말할 수 있죠? 이런 거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봐. 이렇게 구간 1,3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이 구간에 들어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야? 그럼 대답할 수 있니? 1은 안 들어가 있잖아. 1보다 좀 큰 애들부터 들어가 있는데 그 좀이라는 게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야? 그러면 몰라요가 되는 거예요.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무슨 구간이라고 불러요? 열린 구간 이렇게 불러요. 얘는 닫힌 구간 이렇게 부르고요. 그렇죠?
이런 용어들 정도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그 밑에 연속 함수 거기에 나와 있고요. 넘어가서 43쪽에 있는 문제로 한번 복습해보고 뒤로 가겠습니다. 43쪽. 자,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26번에 1번, 2번, 3번 아까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문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한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예한아, 여기 26번에 1번 그래프 있죠? 1번 그래프. 얘는 1이라는 지점에서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예한아. 화요일날 우리 남아서 얘기했잖아, 그치? 야, 네가 봤을 때 얘가 이어져 있니, 끊어져 있니?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불연속이에요. 근데 왜 불연속이에요? 너 그렇게 대답할 거야? 빵꾸 뚫려 있어서라고 대답할 거야? 뭐라고 해요? 말로 안 되는 거 맞아야지. 내가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까지 했는데 계속 전화가 없으면 이거 맞아야지. 역사와 전통에 맴매를 해야지요. 야, 방금 앞에서 똑같은 거 3개 얘기했잖아. 그러지 마라, 단어가. 그러는 거냐? 어? 이제 안 들고 못 졸게 하니까 지금 반항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한승값이 그래, 그러니까 왜 불연속이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함수값이 저기랑 안 겹쳐요.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않아서 불연속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재영아, 2번은 왜 불연속인가요? 뭐라고요? 끊어져 있어서라고 말할 거예요? 2번 그래프는 함수값이 존재하나요?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죠? 3이죠. 함수값 존재하죠.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왜 존재하지 않아? 그럼 다시 돌아가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됐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였죠. 그럼 지금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그럼 다시 자,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알겠니? 자, 서준아, 얘는 연속일까 아닐까? 1이라는 지점에서 연속일까 아닐까? 아니죠. 누가 봐도 끊어져 있잖아. 자, 서준이 대답해봐. 1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나요? 얼마죠? 1이죠. 자, 그럼 1이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존재해요. 2라는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그 둘이 서로 어때? 달라서 연속이 아닌 거죠. 알겠죠? 그쵸? 오늘 우리 연속 단원을 시작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연속의 개념 아니야. 그치? 연속의 개념은 그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둘이 서로 같으면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연속이 아닌 경우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봅시다. 44쪽. 자, 44쪽은요.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그래서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윤호야, 뭐가 존재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지? 그럼 찾아봅시다. 자, 요 놈의 1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한번 찾아보자. 이게 1에서의 극한값이니까. 형진아, 1에서의 극한값을 찾을 거니까 1에서의 좌극한부터 볼까요? 좌극한을 보려면 둘 중에 무슨 함수를 써야 돼? 아래 있는 함수. 아래 있는 함수 여기다가 x가 1로 가요 하면 얼마겠어 그냥? 1이겠죠. 그쵸? 자, 구체적으로 쓸게요. 요게 극한값인데 얘를 구체적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좌극한부터 쓰면요. 좌극한 1보다 왼쪽에 있는 함수를 써야 되니까 x라는 함수에서 x가 1로 가는 거야. 그러면 형진이 말대로 1로 가겠죠, 좌극한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우극한 얘 하나 이때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쓰는 거니까 둘 중에 어떤 거 써야 돼?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도 x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1이네.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 하나? 똑같아. 그럼 극한값도 얼마라고 말하면 돼? 1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극한값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값. 서현아, 1에서의 함수값이면 f1이잖아. f1을 찾을 때는 위에 함수를 봐야 될까? 밑에 함수를 봐야 될까? 위에 걸 봐야 되죠. 당연히. 왜냐면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그냥 1 넣으란 얘기잖아. 얼마야? 1이죠. 극한값 존재하고 1이었고 함수값 존재하고 1이었어. 민영아, 그럼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죠. 그쵸?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연속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2번은요. 2번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하고 그러니까 1에서의 극한값하고 그 다음에 f1 함수값하고 같은지 이거를 보는 건데 f1의 값은 얼마지, 하경아? f1? 그죠? 여기 정확히 써있죠? x값이 1이면 함수값이 2예요 이렇게 정확히 써있으니까 f1의 값이 2인 거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럼 결국 요 극한값이 2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 극한값이 2냐 아니냐. 자, 그럼 요 놈의 극한을 이제 구해볼 건데 자, 요 놈의 극한을 구하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정건아, 이거는 x값이 1인 건가요? 1이 아닌 건가요? 그니까 1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1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니까 요 자리가 이제 fx 자리잖아. 그러니 1이 아닌 상황이니까 이 식을 갖다가 여기다 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직 1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fx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 넣었어요. 요렇게 넣었어요. 이게 지금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한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한을 썼어. 이걸 쓰니까 강혁아, 이게 무슨 꼴이에요? 무슨 꼴? 0분의 0꼴 맞죠? 0분의 0꼴이에요. 그죠? 0되고 0되잖아. 1 집어넣으면. 그럼 0분의 0꼴이면 당연히 분자에 있는 식을 뭐 해보면 인수분해 해보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요. 그쵸? 인수분해 해보면 x-1에 x 플러스 3이 되니까 분모에 있는 x-1이랑 지워져. 그럼 부정형 아니야 이제. 부정형 아니니까 x에 1 넣으면 되죠? 얼마 돼요? 4대. 그치? 4대.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재영아,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였어? 2 존재하죠. 그 다음에 1에서의 극한값은 얼마였어? 4 존재하죠. 각각 존재하는데 둘이 어때? 뭐라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1이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된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만 있으면 연속은 쉬워. 극한과 함수값이 같은지만 보면 되니까. 자, 그럼 45페이지 볼게요. 이건 더 쉽지. 계산을 안 해도 돼. 눈으로만 봐도 돼. 그지?
자, 문제에서 지금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열린 구간이라서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전체 여기 그려져 있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전체 구간 중에서 불연속부터 찾을까요? 불연속부터? 민영이가 한번 찾아볼까? 이 구간 중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점들을 다 얘기해볼까요, 민영아? 뭐라고? x가 얼마일 때 불연속이야? x가 0일 때, 그쵸? 0,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 여기서 끊어져 있으니까 x가 0일 때 불연속이고요. 또 그냥 끊어져 있으면 다 불연속이야. 갑자기 3까지 갔어. 자, 봐봐. 자, 지금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 있죠? 계속 그래프가 이어지다가 여기서 어떻게 됐어? 한번 끊어졌죠? 그러다가 또 여기서 이제 쭉 이어져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됐어? 끊어졌잖아. 그게 얼만데? 1. 그럼 0에서도 불연속이었고 1에서도 불연속이었고 2는 어때? 쭉쭉쭉쭉쭉 가다가 2에서 끊어졌니? 이어졌니? 여기 이게 이 2라는 지점에서 지금 그래프가 이어진 걸로 보여요? 이게 이어져 있어, 민영아? 이게 이어져 있다고요? 이 구멍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뻥 뚫려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지점에서 봐봐, 2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을 찾으면 여기로 오니까 극한값이 이거겠죠? 함수값도 이걸까? 함수값은 뭘까 그럼? 여기가 함수값이겠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르잖아요.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봐도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뻥 뚫려 있다는 거, 이게 이어졌다는 뜻이겠어? 여기서 끊어졌다는 뜻이겠어? 이 끊어진 거예요. 맞죠? 다시 0에서 불연속, 1에서 불연속, 또 어디서 불연속? 2에서 불연속, 그 다음에 3에서 끊어져 있나요? 3에서는 이어져 있잖아요. 색칠돼 있잖아요. 이게 쭉 이어진 거지, 이렇게. 맞지? 불연속인 지점이 몇 개야, 그래서? 3개야, 3개. 이렇게 3개. 그래서 B 값이 2, 3인 겁니다. 불연속인 X 값의 개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값이 없는 지점을 찾아보래요. 극한값이 없는 지점. 그죠? 극한값이 없는 지점. 요거는 시윤이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불연속인 애들 중에 생각해야 되겠지. 맞지, 시윤아? 불연속인 애들 0, 1, 2 중에 생각해봐요. 0이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극한값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하나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하죠. 그럼 시윤아,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 지금 요 지점에서의 좌극한값 보이니? 0에서의 좌극한값이 어디죠? 잘 안 들려. 그쵸. 여기가 목적지죠.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요 지점의 y값이니까 1이 좌극한값이죠. 우극한값 보이니? 얼마죠? 그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때요? 같지요? 그러면은 0에서 불연속인가요? 극한값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함수값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함수값은 2잖아요.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는 하지만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서? 달라서 불연속이었던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극한값이 없는 지점을 찾고 있죠. 그러면은 0은 체크해야 돼, 말아야 돼? 체크하지 말아야 돼. 극한값은 있는 거니까. 그럼 1에서의 극한값은 있나요? 1에서는 없죠. 왜냐하면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만데? 1인데 1에서의 우극한은 2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이 1에서의 우극한은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지가 여기잖아. 그럼 우극한 값은 2인 거야. 대신 좌극한 값이 1이라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 값이 없는 거. 맞죠? 그러면 극한 값이 없는 지점 x가 1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면 시윤아 2에서는 극한 값이 있나요? 이 지점에서는? 있죠.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으니까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극한값이 없는 지점은 1 하나다. A는 1인 겁니다. 그치? 연속은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극한이 헷갈려 버리면 연속도 못 찾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설명한 것까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31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지금 내가 여기 적은 것처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도 써주시고 불연속인 지점도 써주시고 X값들을 쭉 써보세요. 31번 답 한번 찾아봐. 이 개념 이해한 사람들은 뭐 30초면 풀죠. 범위가 4도 포함이면 그 겹치는 횟수가 만약에 겹치면 그것도 객수에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A, B. 그러니까 만약에 닫힌 구간이었다면 4라는 지점이랑 그 0이라는 지점을 봐야 되겠죠. 근데 닫힌 구간이었으면 뭐 0이라는 지점에서도 뭐가 찍혀 있겠지. 근데 0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찍혀 있었다면 이러면 0까지는 연속인 거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4지점에서는 여긴 뻥 뚫려 있고 여기 이렇게 찍혀 있어. 그럼 4라는 지점에서는 어때? 항상 뭐 이렇게 같이 찍혀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이 구간의 맨 끝 지점이잖아요. 지금 여기 0이나 4 같은 데는 맨 끝 지점이잖아요. 이런 데는 우리가 연속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죠. 이게 만약에 들어가 있더라도. 왜냐면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는 지금 좌극한이 안 보이잖아. 그죠? 여기서도 우극한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구간의 맨 끝 지점에서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말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 불연속인 데가 1하고 2였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이 없는 데가 어디였죠? 1이었죠. x 1. 그치? 그래서 한 개, 두 개 곱해서 답은 2가 되는 거였죠. 자, 넘어가 볼게요. 우와, 여기 46쪽은 좀 어렵다. 이게 좀 잠깐만. 이거를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나중에 할까? 그러면 우리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이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게 합성함수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합성함수의 극한 구하는 거 왜 RPM에서 몇 개 풀어줬잖아요. 그거를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다른 거 먼저 설명할게요. 47쪽 먼저 볼게요. 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인 거야. 이런 게. 연속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4번을 보면 함수가 딱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그거부터 생각해봐.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된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이죠? 또 마이너스 2에서의 뭐도 존재해야 돼?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겠고 그것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지. 맞아. 일치해야지 연속이 되는 거잖아.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겠고. 근데 그 중에 요거 F-2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선생님 알려주고 있죠. X값이 딱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Y값은 얼마래요? 5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 F- 이건 5인 게 확실해. 그리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을 때 자, 요때는 얘하나 X값이 마이너스 2가 됐다 안 됐다? 마이너스 2인 건가 X값이?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는 중인 거니까 마이너스 2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fx 자리를 뭐라고 써주는 게 적당하겠어?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여기 fx가 이렇게 써있잖아 이하나. 근데 x값이 마이너스 2는 아니잖아. 그럼 이 자리를 뭐라고 써놓는 게 맞을까? 그래, 그치? 요 식을 fx식으로 써주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었을 때 그때 자, 이 녀석의 극한이 5하고 같아야 연속인 거잖아. 그쵸? 이렇게 식을 쓰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부터 계산해보면 지금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분모가 강요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분자도 어때야 된다? 0으로 가야 해. 그러면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 몇을 넣었더니 강요가 x에다 몇을 넣어야 돼? 분자의 식에다가
그지?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것이 0이 꼭 돼야 돼. 이런 뜻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형준아? 그렇지. 근데 요거 2로 묶어서 쓰면 더 좋겠죠? 요렇게 쓸게요. 넘겨가지고 묶었어, 2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요 B 자리에다가 넣자. 요 B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넣자. 이거를. 그러면 분자에 있던 식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분자에 있던 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괄호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분자식이. 그럼 이 식을 뭐 해야 되지, 영진아? 인수분해 해줘야 돼. 인수분해. 재영이 이거 인수분해 가능? 자, 일단 여기는 일단 1, 1이에요. 그쵸? 플러스 2하고 여기는 지금 얘랑이 지금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2를 썼으면 밑에다가 뭘 써야 돼? 요거 써야 돼. 이렇게. 그치? 그리고 요거 1은 x의 개수들이니까 요거 가지고 그대로 써보면 첫 번째 괄호가 뭐라고, 재영아? x 플러스 2. 두 번째 괄호는? 맞아요. 이게 분자를 정리한 식이죠. 자, 그렇다면 얘가 이제 분자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리미트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는 x 플러스 2고 분자가 방금 정리한 요 모양. 이렇게 됐어. 그러면 서연아, 범인이 누구? 0이 되게 만드는 범인을 지웠습니다. 그럼 부정형이 아니니까 x에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2를 갖다 넣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치. 그 값이 근데 몇이 됐대? 이 극한 값이 몇이 돼야 돼? 5가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요게 5가 돼야 되니까 A는 몇이구나? A는 9구나. A가 9라는 거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B도 나오네. 그치? B는 14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B는 14. 이렇게. 맞지? 이게 이제 시험에서 아주 단골로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조건이 뭐였냐면, x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다가 조건이었죠. 그죠? 이 문제는 지금 x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었어. 근데 밑에 34번 봐봐요. 자, 34번은 어디서 연속이래? 34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조건이 좀 달라졌죠. 그죠? 하지만 문제 푸는 방법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도 불연속이 될 가능성은 어디에서만 있을까? 1지점에서만 있어요. 1지점에서만. 이 함수 자체는 무조건 연속이 보장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구간에서는 무조건 연속이 되고, 지금 1이 아닐 때 1일 때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잖아. 요 지점에서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결국 x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렇게 이해하시고 풀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모든 실수로 바꾸어도 풀이 과정은 똑같아요. 그치? 자, 그럼 방금 보여준 것처럼 요거 3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도 1에서의 극한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요. 이걸로 푸는 거야. 자, 34번은요. 답이 일단 6이에요. 6인데 일단 처음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해 나가는 방향이 1에서 연속이라는 게 포인트니까 이거부터 무조건 쓰라 그랬죠. 1에서의 극한값이 1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요. 이거부터 써놔야 돼. 막 정신없이 이거 정리 안 해놓고 막 풀다 보면 마지막에 해가지고 뭐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속의 개념부터 써놓고, 그럼 F1이라고 하는 거는 1일 때 함수값이니까 2분의 A-1 이게 F1인 거고요. 자,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려면은 이때는 fx 자리에다가 이 위의 식을 써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써놓고 요거를 이제 계산해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나갈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x가 1로 가면 분모가 뭐니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걸 생각해냈다면
B가 3A하고 똑같아요 라는 걸 발견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를 B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분자를 A로 한번 뭐 해줘야 돼? 묶어주는 것이 좋죠. A로 한번 묶어줘요. 그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3 요 상태가 되는 거네. 그치? 그래도 아직 여전히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이걸 0분의 0꼴을 벗어나기 위해서 얘를 유리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8 플러스 3 요거를 분모와 분자에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자 이렇게 되겠고 이때 분자가 자 이거 이렇게 해보면은 x제곱 빼기 1이 돼가지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요런 모양이 됩니다. 분모는 여전히 요런 모양이고요. 자 그럼 이제 범인 잡았잖아. x-1 잡았죠? 요거 지워버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부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x에 1을 넣으면 된다. x에 1 넣으면은 6분의 2a가 돼가지고 자 3분의 a가 되는데 이게 지금 뭘 구한 거예요? 1에서의 무슨 값이야 저게? 극한값이잖아. 이거 구한 거잖아.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같아야 된다가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3분의 a가 요거랑 같아요 라고 놓고 a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a 몇 나와? 3? a 3 나오고 a가 3이면 b는 얼마? 응? a가 3이면 b는 9 그치? 그래서 b-a는 6 이렇게 풀리는 문제. 그치?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제는 그 뒤에 필수 예제 5번까지만 풀고 마칠게요. 48페이지의 5번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한 단계 더 꼬아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식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뭔가 우리가 보기가 불편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야 보기가 편해요? fx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잖아. 그죠? fx는. 근데 여기서 그러면 fx는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x-2로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막 해도 되나? 막 내 맘대로 항상 x-2로 양변을 나눌 수 있나? 문자로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되죠?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0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함부로 못 나누잖아. 그래서 내가 이 fx를요, 자, x-2로 이렇게 쓰려면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달려야 될까, 뒤에? 그치, x가 2가 아니에요 라는 조건이 달려야 돼요. 맞죠? 그러면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x가 2가 아닐 때고, 그러면 x가 2일 때도 무슨 값이 하나 나와줘야 되잖아. 그치? x가 2일 때도 얼마가 있을 거야. 그치? 이걸 얼마인지 나는 아직 몰라요. 이걸 그냥 k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모양 자체는 앞장에서 봤던 함수의 형태와 어때? 똑같아. 그럼 이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려면 결국 2라는 지점에서 연속이 되면 되죠. 그럼 2라는 지점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2에서의 극한값하고 2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으면 되는 건데, 2에서의 함수값을 지금 우리는 뭘로 잡아놨다? k로 잡아놨으니까 이쪽이 k가 되는 거고, 2에서의 극한값을 찾을 때 이제 옆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함수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쵸? 이렇게 넣고 요게 k하고 같아요 라고 놓고 푸는 거죠. 결국 앞장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지. 그치? 그럼 여기서도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야? x가 2로 가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겠네? 거기에서 바로 a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x에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0인데 걔가 0이어야 돼요. 그럼 a가 몇이야? a가 4인가? 그럼 a가 4라고 여기다 집어넣고 분자를 뭐 해주면 돼 이거는? 그죠? 앞에 문제는 유리화를 했지만 지금은 유리화 아니고 뭐 해주면 돼요? 인수분해 해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죠? 인수분해 해주면 x-2,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자, 범인 잡아버리고요. 이거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2 넣으면 돼요. 그쵸? 그러면 k값은 8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고, 숙제는 48초까지고요.
개념 원리는 48쪽. 그 다음에 RPM은 21쪽까지인데, 자, 개념 원리는 풀다가 아까 우리가 한 페이지 안 풀었잖아. 46쪽은 안 푸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푸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2층에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1일 식제가 있을 거고요. 1일 식제 10문제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숙제가 어디까지였냐면 개념 원리 37까지, RPM 17까지였어요. 여기까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얘들아, 여기까지 안 돼 있으면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집에 가기 전까지 여기까지 못했다면 토요일 날까지는 반드시 끝내오세요. 여기까지. 알았지요?